의문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단어론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라고 한다면 단어는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품사론이에요. 품사론인데 제가 항상 이제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품사랑 문장 성분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같이 보시라고. 요 문장 성분은 문장 파트에 들어가는 녀석이고 품사는 단어 파트에 들어가는 녀석인데 요 표가 핵심이에요. 요 표. 이 표만 서로 상호 호환하실 수 있으면 웬만한 단어 문제 다 풀리실 겁니다. 요 표. 먼저 품사라는 녀석은 단어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요런 역할을 내는, 요런 의미를 가진 애는 이런 단어라고 하고, 이런 의미를 가진 애는 이런 단어라고 하자. 문장에서 이런 기능을 하면 이거라고 하자. 뭐 형태가 이러면 이거라고 하자. 라는 건데 요 표만 이해하시면 밑에 품사론이랑 문장 성분에 관련된 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구품사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구품사, 의미,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요 9가지 구품사. 명사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어요. 동사가 뭔지 모르는 한국인은 없어요. 그쵸? 우리 한국인이죠? 이거 안단 말이야.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지칭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수사, 동사, 사물의 움직임, 형용사,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태. 요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한 건 사실 조사랑 형용사, 관형사죠. 형용사, 관형사가 어떻게 분리되는가랑 조사가 어떻게 분리되는가. 형용사랑 관형사는 그냥 기능에 대한 품사론만 알고 있으면은 이게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요거 따로 보고 요거 따로 보고 요거 따로 보고 이거 따로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형용사랑 관형사는 너무도 다른 놈인 게 명확하게 보여요. 기능에 따라서 분리하게 되면 형용사는 용언에 들어가고 관형사는 수식언에 들어갑니다.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용어는 가변어, 형태가 바뀌는 놈에 들어가고 수식어는 불변어, 형태가 바뀌지 않는 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형용사랑 관형사는 둘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 놈은 변하고 한 놈은 변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다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따 어차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관형사라는 녀석, 우리나라 말의 관형어라는 녀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따가 소유격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인데 요 조사는 사실 3가지가 있어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아 불편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는 거.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 조사의 격조사가 결국에는 이 문장 성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예요. 목적격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고요. 복격조사가 붙으면 보어.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으면 체언도 서술어가 됩니다. 관형격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돼요. 부사격조사가 붙으면 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체언의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건 조사라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체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사가 붙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바꿔 말하면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조사를 붙일 수 있다 그러면 그놈은 체언인 거예요. 그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한 놈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단어, 체언에 뭔가 뒤에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었어요. 그건 조사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호환이 되시면 돼요. 기능의 분류, 의미의 분류, 문장 성분의 분류가 많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거구나, 이러면 이거구나, 이건 체언이겠구나, 체언이면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겠구나, 혹은 이건 명사구나, 그럼 체언이겠구나, 체언이면 목적어, 주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표만 있으면 돼요. 진짜. 다음에 용언입니다. 용언.
용어는 서술어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용어는 어간이랑 어미가 붙어서 어미가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부사어가 되기도 합니다.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고요. 부사형 어미가 붙으면 부사어가 됩니다. 이따가 요거는 제가 어미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 어미라는 녀석은 바뀌어요. 바뀝니다. 어미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예요. 활용할 때 바뀌는 부분. 그래서 가변어예요. 용언만 가변어예요. 활용할 수 있는 언어다. 변하는 언어다. 가변어, 용언. 어간 어미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수식언. 수식어는 관형어, 부사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관형어, 부사어, 관형어, 부사어, 관형어, 부사어 다 붙어있죠? 그러니까 체언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관형어, 부사어가 될 수 있고요. 용언도 어떤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관형어, 부사어가 될 수 있고요. 수식어는 당연히 관형어, 부사어예요. 수식하잖아.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거, 부사어가 용언이나 또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식어는 관형어, 부사어가 되죠. 그런데 아주 가끔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수험생을 낚기 위해서 지문에서 요걸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은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관계언, 독립언, 독립어인데 독립어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혹격조사, 뭐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아, 누구누구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독립어로 해당이 돼요. 혹격조사, 아, 야 이런 것들도 독립어가 된다는 거.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예시가 있나요? 여기 수능 특강에는 안 나와 있어요. 수능 특강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라는 부사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라는 부사어인데 원래 바로는 부사예요. 바로는 부사어죠. 바로는 부사어인데 이런 식으로 쓰죠. 선을 바로 긋다, 똑바로 긋다라는 뜻이죠. 긋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다 쓰죠. 아니면은 뭐 다른 뜻으로 숨길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라고 할 때 바로 말하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런 경우가 있대요. 이런 경우 뭐 바로 뒤에 앉다, 뒤는 뒤인데 바로 뒤거든요. 근데 뒤에는 뒤라는 건 조사애가 붙었기 때문에 체언이에요. 그런데 부사어가 체언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부사들이 체언을 꾸미는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바로, 한갓, 고작, 단지, 한낱, 아주, 겨우, 다만, 오직 등등등. 요런 단어들은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독특한 예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단어들이 용언을 꾸미기도 하지만 용례에 따라서 체언을 꾸미기도 한다라는 거죠.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가면 좋은 거죠. 저도 알았어요. 저도 검색하고 알았던 거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단어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나누게 된다.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은 형용사와 관용사의 구별, 그리고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때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사에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라는 거. 다음, 기능으로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 이렇게 묶인다는 거. 그리고 체언의 특징 같은 경우에 이 체언이란 녀석도 조사가 붙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체언에는. 그래서 어떤 단어에 조사가 붙었다 그러면 아, 이건 체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격조사가 붙게 되면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는 거.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 복격 조사가 붙으면 보어,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가 된다는 거. 다음,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어미가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관형어, 부사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는 서술어인데, 수식어는 관형어와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 나머지는 독립어에 해당한다는 거, 요 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